겨울철 사랑의 대명사 구세군 자선냄비가 모금을 시작한 가운데 올해는 키오스크 모금함이 시범 운영됩니다. 구세군은 다양한 방식의 기부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 나눔의 손길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은 사례비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역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각 교단이 목회자 사례비를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교회 개척훈련원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타를 수리하며 사회적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고인수 목사. 청년 자립과 비즈니스 선교 모델로 기타 수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자선냄비 시종식을 시작으로 전국 거리 모금을 시작한 구세군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키오스크 모금함을 시범 운영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기부 문화를 개발해온 구세군은 키오스크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자선냄비 모금에는 최근 폭설로 도로 상황 점검에 분주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자선냄비로 사랑을 보여주세요.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998년부터 해마다 고속도로 모금에 동참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48억 원을 모금해 해외 심장병 어린이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자선냄비 동행을 이어온 구세군과 한국도로공사가 이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키오스크 모금함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자선냄비 기부 키오스크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기부할 금액을 누르고요.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분들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결제하기 누르시고 신용카드를 넣겠습니다. 구세군과 한국도로공사는 경기 불황에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 시민들이 좀 더 손쉽게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모금함을 운영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좀 어렵더라도 좀 이렇게 좀 방법만 좀 알려드리면 그렇게 하실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고속도로에도 휴게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참여를 하는 게 또 알려드리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만 나누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금액에 관계없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우리 사회가 더 밝은 사회,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줄로 압니다. 구세군은 연말까지 전국 316개 장소에서 진행되는 자선냄비 거리 모금과 별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기부 키오스크를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상시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세군 기부 키오스크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부산 방향 안성 휴게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목회와 생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 사역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교역자 청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교회 현실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교단 차원에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각 교단과 개교회 차원에서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학생과 전도사 수가 감소하고 부교역자 청빙의 어려움이 확산되는 현실에 한국교회가 자각하고 차세대 목회자들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교회 신동식 목사는 1990년대 성도 15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10만 원, 이후 두 번째 사역지에서는 40만 원대의 전도사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1년에는 전임 사역자였지만 120만 원의 사례비를 받으며 힘겹게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신 목사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의 사례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목회와 생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후배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부목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이 다 여기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사의 적정한 사례비는 어느 정도일까?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도사의 월 평균 사례비는 10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도사 평균 업무 일수로 조사된 일주일에 3.6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도사가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월 평균 최저임금은 약 123만 원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전도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목회자의 은퇴 이후 노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은 목회자들의 은퇴 준비 역시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없으니 파악이 안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연금을 연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추후에 한 10년, 20년 뒤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목회자 사례비의 적정선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기윤실은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 사례비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는 하나의 제안이라며 개교회별 경제적 상황을 넘어 목회자 배출과 수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교단 차원에서 사례비 논의가 확대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도와주는 훈련기관을 두고 이를 지원하는 교단들이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20년 전 교회 개척 훈련원을 세우고 목회자들의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척에 나선 목회자만 300명에 육박합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 기쁨의 교회를 개척한 이기령 목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건강한 목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 초기 어려움도 있었지만 작지만 건강한 교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목회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 정말 가족 같은 정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교회를 좀 세우고 싶고 20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그분들과 함께 정말로 예수님이 소망했던 그런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 지난 10월 강릉에 교회를 개척한 김인자 목사. 개척을 준비한 당시에는 막막했지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설립한 교회 개척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자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인자 목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뜻으로 교회 이름을 하이교회로 정했습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셔도 연세가 드시면 가실 곳이 없어요. 그 교회도 오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두 목회자 모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 개척 훈련원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기성총회는 20년 전인 지난 2004년 목회자의 개척 과정을 돕기 위해 교회 개척 훈련원을 설립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모두 360명이 교회 개척 학교를 수료했고 이 중 296명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훈련 과정에는 평균 10여 명 안팎의 목회자들이 참여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일주일씩 강의를 듣고 2박 3일 동안 전도 훈련으로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훈련원 설립 초기에는 목회자 부부가 2달여 동안 합숙하며 훈련을 받기도 했지만 참여자가 줄어들면서 과정을 축소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개척에 나서는 목회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척 지원금 전달과 보수교육, 교회 격려 방문 등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훈련원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에서 기성총회 류승동 총회장은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성령 안에서 회복을 이루어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성총회 교회 개척 훈련원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교회 개척 커뮤니티도 조직했습니다. 훈련원을 거쳐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개척 비전을 좀 심어주고 또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잘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건 개척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특별히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한국교회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교회 개척도 쉽지 않은 이때 기성총회의 교회 개척 훈련원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타 수리를 통해 사회적 목회 활동을 펼치는 목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들의 자립과 비즈니스 선교를 지원하기 위한 무료 기타 수리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기타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악기인 만큼 기타 수리 기술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서빙 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로 잘 알려진 구인수 목사가 운영하는 기타 공방입니다. 전국 기타 매니아들이 즐겨 찾는 이곳에서 기타 수리에 관한 특별한 강의가 열렸습니다. 기타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연주자의 특성과 취향을 고려한 커스텀 세팅, 그리고 세밀한 기타 수리를 위한 노하우까지 실용적인 내용들이 전해집니다. 자립 준비 청년 등 청년들의 창업과 자립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무료 기타 수리 세미나입니다. 여 2번 줄이 살짝 뒤로 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2번 줄이 물려 있는 걸 이제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는 작업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들 작업까지 포함된 거죠. 구인수 목사는 7년여 전 기타 수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신학생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된 구 목사는 기성교회에서 사역지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자비량 목회를 위해 기타 수리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무상 기타 수리와 장애인 기타 수리 교육, 선교지 악기 지원과 현지 찬양 사역자 양성 등 교회와 세상을 향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기타를 처음에 배울 때 어떠한 안내서도 없었고 어떠한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고 정보도 없었거든요. 제가 정보를 나눠드리고 기술을 전수해서 멋진 그러한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세미나 참가자들은 기타라는 악기는 찬양 사역의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폭넓은 접촉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기타 수리 기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기타를 아빠한테 배웠지만은 기타를 배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알려주는 그런 사역을 해볼까 하고 살짝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잘 수리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눔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또 그 복음이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국 기타 제작 수리협회를 조직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구인수 목사는 앞으로 복합 문화 공간 기타 빌리지를 조성하겠다는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문턱이 낮아진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기타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게 됩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웃음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좀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망가진 기타를 수리하며 현대인들의 지친 영혼과 마음의 치유까지 돕는 섬김 사역이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이 제10차 시국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구호가 주술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임은 논평에서 개혁이라면 그 효과로 인한 수혜의 범위가 확대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개혁이라는 주문만 반복할 뿐 그에 상응한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이 의료 대란으로 불릴 만큼 국민적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노동자들을 옥죄는 노동개혁, 실패했던 정책들이 되살아난 교육개혁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정직을 구현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구체적 절차로서 국회 동의와 입법을 구해야 한다며 국회 법안의 거부권을 남발하고 야당과 극단적 정쟁으로 내달리는 정치 실종의 상황에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수행한단 말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은 다음 달 5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 성찬예를 갖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세계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세계성시화 대구대회가 내당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청주 서남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대구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경북 홀리클럽이 주관한 세계성시화 대구대회가 내당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출산 문제에 대해서 핵심 사역으로 중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한 국가 인재 양성에 대한 목표를 두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 사역까지도 안고 가는. 이번 대회는 총 2부로 진행된 가운데 1부 성시화 한마음 대회엔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 양영자 선교사의 간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2부 성시화 예배에선 대구장로 합창단이 특별 찬양을 선보였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성탄트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성탄의 계절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청주 서남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스터디 카페와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불우이웃 돕기 물품 기탁과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영덕군 기독교연합회가 제38회 정기총회를 열고 유천교회 이충현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꿈의교회 이범우 목사를 수석 부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영덕의 80개 교회가 소속된 영덕군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7월 헤비타트 선한 목수 예배를 드리는 등 지역교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